김세병님. 네? 오늘은 종이 들고 어디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원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그 나온 소싱법들을 스마트 스토어 사입 판매에도 적용했을 때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이 제품 하나로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조금 지금 당장은 효율적이지 못해서 부모님 용돈벌이 하시라고 이거를 포장이나 이런 걸 넘겨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아예 까놓고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 보시면 저런 걸로도 저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제품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찍지 말라 그랬거든요. 위협당한다고. 그거 네, 용돈벌이 근데- 없어지시니까. 그쵸. 근데 저희는 유튜브가 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유료광 이런 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이 소싱 광고에. 제가 그리고 다 보여드릴게요. 김세병님, 그러면 네. 이거 동영상이 나가고 나서 네. 저거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면 지금 부모님 노후를 망치시는 건데 괜찮으시겠죠? 이런 것도 찾아드리면 됩니다. 저희는. 책임지세요. 그래서 걱정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보시죠. 포장하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여기 저희 박스 같은 거 보관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네.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제품인지 지금은 못 보여드립니다. 네. 이미 나왔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야, 엄마. 오늘 저희 부모님 공개합니다. 물건보다 부모님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엄마, 포장하러 가야지. 가서 엄마 지금 뭐 하는데? 주소. 고객들 주소. 주소 이건데? 보자. 근데 고객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미리 해놨다. 아빠는? 물건을 포장하러 가보겠습니다. 포장은 제가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시죠. 왜냐면 저희가 부모님 돈 드리는데 이 공과사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정산 이런 거 잘해주시죠? 삥땅 안 치고. 잘해드리죠. 잘해드리죠? 잘해드리죠. 자, 오더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물건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박스로 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들을 이제 그 사입하는 제조사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재고를 쌓아 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이 공개된 거네요. 이 제품 진짜 상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캠핑을 많이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 상품이 수요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기로 했고 맞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병행 수입을 하게 되면 인증 문제로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옆에 공단에 보니까 이 가스통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거 온라인으로 팔아줄 테니까 물건 공급 좀 해달라니까 대표님이 뭐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상품을 올렸는데 실제로 검색하는 사람이 1000명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지 않는 키워드죠. 엄마, 이거 작업하는 건 좀 할만하나? 재밌다. 재밌나? 많이만 파라고. 많이만 팔아. 엄마, 근데 이거 내 동영상 나가면 끊기면 어떡하지? 뭐가 끊겨? 주문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 동영상 나가면은 진짜 하나도 안 팔릴 수 있다. 진짜 왜? 진짜 왜냐면 다른 사람이 팔 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이 가스통 올릴 거잖아 이제. 그럼 안 되는데. 안 돼. 근데 다른 걸 있니? 다른 거 팔 수 있죠. 가스통 한 개. 또? 그러니까 가스통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원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2만원 정도 남는다 보시면 돼요. 한 개당 2만원 정도 남고 하루에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사실은 100만 원 넘게 100만 원 넘게 남아요. 한 제품 가지고. 이것도 나갈 때도 있고, 사실 저희가 똑같은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는 것 중에 뭐 가스 버너나 난로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난로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나갔지만 그거는 지금은 가스통이 이게 사실 겨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엄마. 이게 캠핑 가서 가스. 이제 요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원. 어. 그럼 제 건이네. 그래서 가스통도 나가고 이제 버너도 같이 나가고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나갑니다. 겨울이 아닌데도 나갈까 했는데 오히려 3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성수기인 제품입니다. 이 성수기인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 그거?
이거? 이렇게 포장을 하고 포장 전문가. 고객들 리뷰 좋게 받으려면 이렇게 신문지 싸야죠.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하면 힘들어서 사람들 안 하는 거 아니가? 아, 근데 이 정도는 이거 하나는 2만 원인데. 하나 더. 엄마 이 정도면 꿀이가. 이 정도면 되지 뭐. 이건 손 삼아. 용돈 삼아. 엄마 이렇게 포장 하루에 3개 정도 하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뭐 포장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아버지신데 아빠 이거 상품 우리가 인터넷에 올릴 거거든. 이제 이거 근데 아빠 인터넷에 올리면 이제 이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리잖아. 이제 이거 주문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아빠 어쩌나. 근데 진짜 안 들으면 놀아야지. 진짜 주문 한 개도 안 들었을 때. 아빠 걔한다 노생활 돈 다 없어지는 거 깨알다. 아이가. 어쩌고 된다. 없으면 뭐 먹고 살라. 밥 먹고 살지. 흑파 먹고 사신대요. 신문지 없나? 이런 식으로 세트로 많이 나가네요. 저게 가스통 같은 경우 보통 6만 원 정도 하고 로켓 버너가 얼마죠? 로켓 버너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로켓 버너만 팔려고 하면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이 가스통이 상단 노출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 버너를 끼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버너만 해도 거의 100개 가까이 팔렸어요. 이렇게 끼워 팔기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가 또 상단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또 잘 팔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팔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네. 이거 대병님은 포장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전문가 같습니다. 나오세요.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공개되면 없다고. 그럼 뭐가 아니. 공개하나. 유튜브 공개되면은 이제 이거 주문 안 들어온다. 똥벌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싫었잖아. 싫었잖아.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다, 이거 하기는. 하고 있지. 이게 우리만 하는 건 아니지. 대체. 이렇게. 한개도 안 했나? 아까 저희가 그 가스통 그런 거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초보자분들도 다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방법 여기 좀 밖에 날씨도 좋으니까 좀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시죠.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네, 오늘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키워드라든지 경쟁 강도라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쟁 강도가 어떤데 뭐 좋은 상품을 찾았더니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인증 문제가 있다, 상품이 안 찾아진다,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정말 쉬운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초보자분들이 소싱하기 진짜 좋거든요.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흔히 키워드들을 뭐 쪼개보면 소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극소형 키워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 제목을 배치해요. 그러면은 극소형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소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제목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후발주자인데 중대형 키워드에서 상단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소형 키워드란 뭐냐? 한 검색하는 사람이 1000명 이하인 것들 있죠. 500명에서 1000명 밖에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중에서는 공급자가 정말 작은 키워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500명 밖에 검색을 하지 않는데 상품이 20개 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올려도 1페이지인 거죠. 그쵸? 1페이지 안에 20개가 다 들어오니까 여기서 한두 개 팔리면 바로 1등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달에 그래도 500명이 검색을 해요. 그럼 거기서 1등을 먹었을 때 판매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팅했던 소형 키워드에서도 순위가 점점 올라갈 거고, 소형 키워드에서 상단을 먹게 되면 거기서 판매가 증가하고, 그럼 중형 키워드에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품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스킬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연관 상품을 끼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트래픽이 많이 몰린 상태에서 추가 상품이면 자연스럽게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 상품이 자연스럽게 판매가 되면 그 상품은 자연스럽게 상단 노출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형성하면서 매출을 계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골층을 만들고,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내 스토어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상품을 올려도 기본 판매 수량이 받쳐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스토어는 뭘 올려도 판매하기 쉬운 스토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초보자분들이 밟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소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그냥 물건들부터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극소형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진짜 소싱이 더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염두에 두고 가시면 여러분들도 판매를 잘 하실 수 있고 소싱에 대한 어려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네. 완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상품을 찾는 거랑 그 극소형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의 사례예요. 그냥 캠핑이 요즘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캠핑용품 중에 막 찾아보니까 이 가스통이 나왔어요. 근데 가스통이라고 치니까 이거는 그런 생각보다 키워드가 너무 과하더라고요. 이게 좀 중대형쯤 되더라고요. 중형 키워드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스통의 용량이 3kg였던 거예요. 그래서 3kg 가스통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형 키워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상단을 먹는 게 비교적으로 쉽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거기에 그런 그 키워드 검색 도구에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저희가 3kg 가스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연관 검색어로 3kg, 한글로 3kg 가스통이 뜨길래 제가 그걸 눌러봤더니 극소형 키워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쳤을 때 연관 검색어를 이용하거나 키워드를 쳤을 때 조금 더 세부적인 거, 제품의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소형 키워드를 찾아내고 연관 키워드 찾아내고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키워드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뭐 키워드 도구들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상품을 찾아서 이제 키워드를 소형 키워드 찾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을 찾았을 때 이게 뭐 위탁 판매나 이제 국내 판매는 그 상품을 어쨌든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해서 사입 판매를 할 거냐 위탁 판매를 할 거냐 구분 짓는 이게 문제예요. 이거에서 소싱의 벽이 생기거든요. 나는 사입 판매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재고를 두고 사야겠다. 그럼 어디를 해야 되지? 중국을 해야 되나? 그럼 중국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내 소싱처 진짜 좋은 데 많거든요. 그리고 갔을 때 예를 들어 국내 소싱처를 찾아갔을 때 그쪽에서 배송을 직접 해주겠다면 그냥 위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면 그냥 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분 짓는 순간부터 소싱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스통 키워드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은 가스통 어디 팔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지인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3kg 가스통 이렇게 치시면은 그 공급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전화를 돌려봐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막 거절 많이 당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거절 많이 안 당해요. 그리고 거절 당한다고 한들 가스통 파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다 전화 돌려보면 되죠. 한 군데는 무조건 오케이 해요.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거절을 두려워하니까 대부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해보면 막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판매하는데 뭐 자기가 조사한 자료 있죠? 키워드가 뭐가 어때서 이런 제품을 우리가 해보면 분명히 판매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급해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냥 마진 남기지 말고 소매가로 파세요. 그러면은 공급 안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소매가로 팔고 나서 판매량을 조금 보여주고 나서 도매가로 달라 그래요. 그러면 줘요. 왜냐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너도 나도 많은 셀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아무나한테 공급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소매가로 마진 없이 판매량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부터 도매가로 받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오케이를 합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도매가로 받기 좋은 제일 필살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거죠.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그럼 제조사에 얘기를 해서 그냥 이거 저희 뭐 도매가나 원가로 안 주셔도 된다. 그냥 일반 판매 가격으로 주시고 재팔 수 있는 그 권한만 주시라. 그 정도 허락만 맡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판매량이 많이 늘면 그때 도매가도 한번 생각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누가 거절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입 때문에 제조사에다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네네. 제조사에서
저희 같은 셀러한테 안 주는 이유가 네네. 상품 판매 가격을 너무 후려치다 보면 아, 가격이 뭐 형평성이 안 맞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초보 셀러분들이 공급을 딱 받았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것도 같이 공급을 받은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 게임이 안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 제품을 주면서 최소 한 가격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잘 팔려고 이거 가격을 더 깎아서 이제 시장을 파괴해버리면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른 셀러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시겠죠. 같은 가격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냐.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극소형 키워드에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판매량을 올려야지 가격을 후려쳐서 올려치면 결국에는 그냥 제 살 까먹기고 제조사한테도 나쁜 영향이고 모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제조사한테 신뢰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조사의 다른 제품도 소개해 줄 뿐더러 다른 이제 공장도 소개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소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두고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김세병님, 저희는 사입 판매도 있지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사실 많이 하는 유튜브잖아요. 네네. 그럼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이런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나 사입 판매, 국내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사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 4년 전에 연매출이 그래도 막 억대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10억, 11억 이렇게 했었는데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3PL, 4PL로 뭐 자동화를 돌린다? 이런 게 규모가 클 땐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규모가 조그만 할 때는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중노동 해야 돼요. 부업으로 하기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크면은 돈도 되고 장기성도 좋고 정말 좋죠. 그까지 가기가 시작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렸던 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부업으로 해서 판매 스킬도 충분히 익히고 수익도 안정적이게 받쳐둔 상태에서 팔만한 상품이 나오면 그거를 사입으로 다시 가져가 보고 이 루트를 밟는 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제일 쉬운 리스크가 없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입부터 시작하기에는 조금 초보자분들이라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구매 대행으로 그 다음에 사입으로 연계 딱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에는 뭐 또 더 좋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